첫 번째 이슈는 여야, 그다음에 국회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법, 그다음에 수원지법 같은 이 수도권의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다음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감 현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침 오늘 이 대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또 법사위의 피감 대상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요, 지난주 재보궐선거 하루 전에도 이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늘은 취재진 질문에 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에게만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법사위 국감 화두로 떠오른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재판 중인 법원 국감 앞두고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법원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법사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서 지금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특히 여당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 또 야권 인사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 이걸 집중 추궁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799일이 소요돼서 여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 재판의 1심 결론은 원칙적으로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만 2년 이상 소요된 건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곽 의원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도 콕 집어 거론하면서 1심 선고까지 3년이 넘게 걸렸고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오늘 국감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지금 그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가지고 한 길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중요 정치인이 되면은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가 있고 1심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재판부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기도 하고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또 압박수단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재판부 구성이 최소한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 3회 정도 길이 운영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판사님들이 맑고 평상심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는 비판이 여당 측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수사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변명회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야당이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도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등 진실을 둔갑시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다음 달에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나라가 시끄러울수록 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 재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그간 국감에서 정권을 향해서 닭공, 그러니까 이 닥치고 공격 모드로 일관했던 민주당이요. 오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 수비수 역할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권 인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비교를 하면서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법원 측에는요, 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기각된 것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말에 이 대표 측에서 이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재판부는 형사 11부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대북 송금 그 재판을 담당을 했었고 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은요, 이 담당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대북 송금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 또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를 다시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전 의원은 이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면서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 고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진욱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원지법에서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종전 사건하고 새로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법사위 지금 국감 상황을 전체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본 이런 장면만 봐서는 하여튼 종전의 법사위 국감 상황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야당 의원들 검찰을 상대로 할 때는 거의 고함이 난무하고요. 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아주 거센 공방 때문에 정회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법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특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맡고 있는 법원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지 야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저희가 오후 회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